36에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노처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나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결혼이지만 저희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으면서까지 시집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결혼을 못했을 뿐이지 남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대방과 비교를 하게 되고 자꾸만 제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고 부모님까지 죄인을 만들다 보니 결혼이 할 짓이 못 되더군요. 지금도 마지막까지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미련 없이 끝낼 생각이라 제 이야기 한번 사연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싶습니다. 제 직업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디 가면 교수라고 하시지만 제가 아직 교수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작게 사업을 하시고 저랑 남동생에게 교육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동생과 저는 둘 다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제 동생은 미국에 남아서 박사과정 밟고 지금은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재미교포 여성을 만나 2년 전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들어올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 옆에 있는 건 오직 저뿐이고 부모님께서도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동생이 있는 미국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오실 수 있어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미국에 동생 보러 가는 시간 외에는 제가 오롯이 자식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남동생 몫까지 힘내서 효도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집들도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희 가족도 화목하고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자주 놀러 다니고 영화도 함께 보고 1년에 한두 번은 가족 여행도 다니고 있죠. 남동생이 있을 때는 다 같이 했던 일인데 이젠 제가 혼자서 부모님 모시고 다녀요. 빨리 정식 교수가 되어서 더 큰 효도를 하고 싶은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제 맘처럼 술술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집안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는 작년에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 친구의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이가 올해로 42이에요. 서로 홍기가 꽉 찬 노총각 노처녀가 만났으니 연애 적당히 하고 빨리 결혼해서 대충 살지 뭐 하다가 그 나이에 또 파혼을 했냐고 답답해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쪽에서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원인 제공을 한 건 남자 쪽이었습니다.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 그 남자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점이었어요. 그쪽도 저랑 비슷하게 말 못할 사정들이 좀 있어서 군대 다녀오고 29살에 의대 들어가서 이런저런 고생하다가 30대 후반에 비로소 의사가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되긴 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라서 남자친구에 비해 버는 돈도 훨씬 적었죠. 그래도 1년 넘게 연애하면서 크게 싸우거나 별 다른 문제도 없었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었어요. 둘 다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었죠. 직업으로 보나 연봉으로 보나 제가 조금 조건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결혼까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부끄럽지만 저희 부모님 도움이 컸어요. 남자친구 집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흔히 말해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었어요. 돈 문제니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끝까지 생활비나 시부모님 병원비를 부담해드려야 할 처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본인의 이런 집안 상황을 숨김없이 제게 이야기했고 비록 시댁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만 현재 남자친구가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테니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 노후를 남자친구가 책임지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실제로 많이 버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 그쪽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남자친구가 의사가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때가 아니라서 아직 인사도 드리러 간 적 없었지만 양가 부모님이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나중에 인사를 드리고 얼굴을 보고 난 뒤로는 그 생각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요. 지금은 헤어지고 남남이 되었지만 남자친구와 제 사이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늦은 나이까지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순수한 면도 있고 주위에서 선망받는 좋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만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착한 사람이다 보니 결국엔 자기 부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저도 그렇게까지 굽히고 들어가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 거였죠. 일단 저는 서울에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랑 남동생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동생과 제가 같이 살게 하셨어요. 저희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그 집을 팔지 않고 쇠를 주고 있으셨고요. 언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서울에 직장을 잡거나 학교를 다닐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남동생은 미국에 남기로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집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그 아파트를 포함해서 3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고 세금 문제나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이 있다면서 명의를 아예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강남도 아니고 평수가 넓은 집도 아니라서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비싼 집은 아니었는데 몇 년 살다 보니 지금은 집값이 10억이 넘고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우리가 같이 살게 될 신혼집은 제가 가지고 있는 셈이었고 제가 살면서 가전제품들이나 가구들도 웬만한 건 다 갖고 있으니 남자친구에겐 혼수로 침대 하나만 가지고 오라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서로 큰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저희는 남는 돈으로 결혼식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하고 신혼여행을 남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조금 길게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서로 나이가 있으니 우리끼리 알아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였고 양가 부모님들에겐 우리 결혼 문제로 부담 드리지 말자고 합의를 본 상황이었죠. 사실 남자 쪽 부모님은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시기보다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정부모님도 제 결혼에 돈을 쓰지 않길 바랬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다 있었고 큰돈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견례를 진행했는데 저와 남자친구 생각은 상견례는 그저 형식일 뿐이고 인사치레일 뿐이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화기애애할 할 줄 알았던 분위기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의사 아들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딸랑 코딱지만한 25평 아파트 하나 받고 아들을 보낼 수 없다며 반대하셨죠.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 사위를 얻으려면 열쇠를 3개는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하나 딸랑 해준 건 너무 날로 먹겠다는 심산이 아닙니까? 찜찜한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당연히 기분 나쁜 걸 넘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나 이런 결혼 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다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쪽 말이 완전 틀린 소리는 아니라면서 그래도 의사랑 결혼하는데 집이랑 외제차 정도는 해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왜 내가 내 집 들고 결혼하는데 차까지 사줘야 하냐고 방방 뛰었지만 부모님은 저보고 철없는 소리 그만하라며 앞으로는 양가 어른들이 알아서 협의할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지 자기가 집에 잘 이야기해서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불러서 어떤 차를 갖고 싶냐고 물으셨고 남자친구는 지금 타는 차가 있으니 사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쩔쩔매며 거절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 입장에서도 해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자네가 고르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골라주겠다며 1억이 넘는 벤츠를 사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본인 연차에 그런 차 끌고 다니면 병원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며 국산차면 충분하다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싹싹 빌었어요. 국산차면 된다는 거지? 알겠네.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상견례 이후로 기분이 조금 상하고 자존심이 많이 구겨진 상황이라 결국 남자친구에게 제네시스 자동차를 사주겠다 하셨고 신차 차량 계약까지 해놓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거의 울상이 되었고 나중에 저한테 말하기를 부모님들 좀 말려보라고 자긴 그런 비싼 차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상견례 이후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공부도 남들보다 많이 했다 생각하고 비록 지금 직업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경력을 쌓다 보면 제가 하는 일도 남자친구에 비해 크게 뒤처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10억 넘는 집을 해갔으면 됐지 차까지 달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이 상관없다는데
왜 뒤에서 이 정도 해오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며 반대를 하시는 건지. 마치 제가 돈 주고 남편을 사오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어쨌든 차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고, 속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를 계속 시작했죠. 해줄 거 다 해줬으니 이젠 방해하는 일 없겠지 생각했었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세탁기, TV, 냉장고 같은 온갖 가전제품들부터 원래 남자친구가 해오기로 했던 침대까지 특정 브랜드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 이걸 준비해서 오겠다는 건가 싶었지만 몇 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보낸 문자 봤지? 그 정도는 결혼식 올리기 전에 너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대체 이 아줌마가 어디까지 뽑아먹을 생각인가 싶어서 전화를 끊은 뒤 리스트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어요. 아까는 급하게 대충 훑어보느라 가전제품들만 보고 남자친구가 해오는 혼수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1,000만 원 넘는 스위스 시계도 있고 남자친구 아버님 정장에 어머님 한복에 뭐 별의별 잡다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불에 베개까지 전부 백화점에서 본 브랜드로 꽉 채워놓으셨는데 아주 나를 잡아서 저를 탈탈 털어먹겠다는 속셈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황당함에 기가 막혔는데 끝도 없는 리스트를 밑으로 쭉쭉 내려보니 맨 마지막 줄에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한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지참금 1억. 당시에는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뭘 잘못 봤나 싶은 생각이었고 당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당신 엄마한테 이런 문자 받았는데 이게 맞는 일인지 확인 좀 해달라 했죠.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한 남자친구가 한참 뒤에 저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지금 부모님과 이야기 중인데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뭐 시계를 사달라든지 아니면 그쪽 부모님들 양복이나 한복을 맞춰달라고 하는 것까진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결혼식 문화 중에 하나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놓고 현금을 달라는 건 너무 천박한 행동 아닙니까? 저는 요즘 세상에 의사랑 결혼한다고 해서 그쪽 집에 현금까지 드린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강남에서 개원한 피부과 원장과 결혼했는데 그때도 친구 집에서 이 정도까지 해주진 않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시집 갈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인지 기운이 쭉 빠졌어요. 남자친구는 계속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한다며 중간에서 말리겠다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쪽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데 결혼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결혼하면 완전 제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고 해달라는 거 거절하고 우리끼리 억지로 결혼한다 해도 떳떳하게 그 집에서 고개 들고 못 다닐 거 아니에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 문자 보여줬더니 당연히 엄마 아빠도 화가 잔뜩 나서 우리 집안을 호구로 알고 뜯어먹으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또 상대방 직업이 의사니까 우리 부모님도 최대한 양보하고 좋게 좋게 해주려 했는데 집에 차에 그것도 모자라서 혼수랑 예물까지 저한테 다 해달라 하시더니 마지막으로는 결혼 지참금으로 1억을 요구하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저희 엄마가 제 전화기로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화내며 따지시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수준은 못 따라가겠네요. 우리 딸은 이런 거 없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좋은 집안 만나서 시집 보낼 테니까 그쪽은 아들 장사 열심히 해서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랄게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전화 끊어버리셨어요. 저도 어차피 이대로는 결혼 못하고 파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차 사달라고 할 때부터 이 결혼이 맞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남자친구가 제게 전화해서는 너무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보겠다 했지만 제가 그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우리가 결혼해봤자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날 일하면서 중간중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결국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각자 행복을 빌며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파혼하고 헤어졌다고 저녁에 말씀드렸고 엄마는 잘 생각했다며 그런 집에 시집가면 평생 질질 끌려다니고 고생만 죽어라 한다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헤어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마지막에 보낸 그 문자는 없던 일로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혼순이 지참금이니 그런 것까진 필요 없고 원래 상견례에서 나온 대로만 진행하자고 하시길래 저희 이미 헤어졌으니까 따로 연락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결혼은 파토나고 헤어졌지만 기분이 썩 나쁘진 않네요. 부모님이 원래 남자친구에게 결혼 선물로 주려고 계약해놨던 차는 취소하려고 했다가 그냥 차 나오면 저보고 타고 다니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론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 없었는데 자식으로 장사를 해도 정도껏 하셔야죠. 아들 장가 보내면서 현금 1억 달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진 못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세요. 아니면 진짜 어디 결혼 중매 업체라도 알아보시던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